이번에 광명 시흥지구만 너무 이슈화되고 있는데 사실 부산도, 광주도 만만치 않은 공급이 들어오죠. 광명 시흥보단 약하지만 엄청난 공급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중에 과천, 5천 가구 들어오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택지지구가 들어오더라. 그리고 3기 신도시급이라고 안산 장상지구 이 정도 급의 3기 신도시가 부산과 광주에도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은 광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주, 경기도 광주 아닙니다. 광주 광역시입니다. 가끔 가다가 전라도 광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식 명칭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전라도가 아니죠. 그래서 평균 매매가격 3억 돌파했고 4년새 29.7% 급등. 왜 갑자기 4년새 이야기 나올까요? 자, 언론이 하는 이야기들, 언론이 하는 것들 잘 들여다보면 어때요? 지금 오르면 현황을 나타내주고 지금 멈추면 과거 데이터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에 거래량 줄었다. 1, 2월에 거래량이 줄었다. 그 다음에 뭐 상승폭도 감소했다. 그러면은 어떤 기사들이 많이 뜨느냐? 2020년 한 해 동안 폭등했다. 이런 기사들 엄청나게 뜨죠. 자, 4년새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자, 올해고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서 1, 2, 3, 4년새 많이 떴다는 건 요때 많이 떴다는 얘기죠. 광주 사실은 언제 많이 떴어요? 물론 뭐 4년새, 그러니까 이번 정부를 가지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광주는 실질적으로 언제 많이 떴어요? 2018년 말부터 2019년 상반기 이때 많이 떴죠.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도 몇 년치로 갖다 쓰는 거다. 그리고 뭐 주변 시세 최대 90%까지 분양가 상승 우려 이따 이거 깔 거예요. 개소리죠. 최대 90%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절도를 했어요. 절도죄 뭐 최대 징역 3년 이하. 뭐 3년 이거 정확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3년 이하라고 칩시다. 절도죄. 그런데 가벼운 걸 훔친 사람은 그냥 뭐 벌금 정도로 끝날 수도 있죠. 혹은 뭐 훈방 조치 당할 수도 있죠. 근데 최대 3년이라고 쓰면은 엄청나게 세 보이죠. 자, 그런 거랑 똑같다. 뭐예요? 최대 90%는 90% 이하예요. 주변 시대 90% 이하. 이렇게 표시하면 어때요? 느낌이 달라지죠. 자, 매매가격, 전세가격 지수 어때요? 작년 말에 또 엄청나게 뜨기 시작했죠. 이거 2018년 말에 떴다가 떨어진 것들 다시 이제서야 뜨니까 차익 실현하고 처분하고 있다. 혹은 예를 들어서 계속 오를 것 같아요. 한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얘가 8억까지 떨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한 요게 한 15억까지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뭐 명예를 분산하더라도 8억에 분산하나 10억에 분산하나 양도세는 없죠. 다주택자가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10억에서 10억이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8억으로 명의분산하냐 10억으로 명의분산하냐 생각을 해봤을 때 8억으로 하게 되면은 7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10억으로 하게 되면 5억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이 명의분산할 때는 명의분산하면서 증여 말고 막 그 편법적으로 넘길 때는 본인이 상가격 정도로 넘기는 게 일단은 지금 당장 더 떨어지더라도 문제없고 오르더라도 문제없죠. 한 9억까지 올랐다. 그러면은 8억 가진 사람 8억에 넘겼으면은 1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10억에 넘긴 사람은 양도세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런 거죠.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그래서 엄청나게 한다고 하는데 거래량 작살났죠. 그러니까 이때만 많이 몰렸다. 왜? 이때부터 뭐가 늘어요? 분양권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 실거주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걸려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법인으로 샀으면은 법인 문제 그 다음에 뭐 다주택 문제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많더라. 증여만 늘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에 710 대책이 엄청나게 세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딱 12월까지만 그 짓거리 해놓고 올해 들어서 거래량 팍 줄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런 상황이죠. 봄 이사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도 이따 얘기할 거고. 자, 외지인 매매 거래량 어때요? 역시 똑같이 늘어나죠. 얘기했지만 원정 투자 광주뿐만이 아니죠. 당시 저희 유튜브 초창기에 많이 다뤘던 광 얘들이 뭐예요? 다 외지인 원정 투자들이 외진 곳에서 산 거죠. 외진 곳을 산 거죠. 죄송합니다. 외지인 원정 투기를 들어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주택일 경우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법인 같은 경우도 뭐 매도가 확 늘었죠. 저것에는 분양 전환, 임대 분양 전환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법인 매수가 많았죠. 처분하고 빠진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언제 많이 떴어요? 작년 2018년 말쯤에 쭉 떴다가 뚝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 그때보다 조금 더 비싸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요 경우는 꽤 많이 올랐지만 요런 경우는 자 보면 어때요? 지금 이때 뛰었다가 안 되다가 2년 뒤에 빨리 처분해서 넘기고 있는 거고, 이런 것에 속아서 지금 비싸게 사고 있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거죠. 아, 대대강은 그래도 죽지 않는다, 불멸의 대대강이구나. 거기다 광주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 지정됐음에도 더 뜨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됐다가 멈추고 거래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자, 거기다가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을 광주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 외진 매수가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운거래 적발, 편법증여 적발. 편법증여 이야기 방금 했죠. 세금 탈루 의심사례 적발. 의심사례만 이만큼이에요. 의심도 안 받게 조명하게 한 인간들 얼마나 많을지 상상도 안 되죠. 85곳 중에 71건의 위반 사례 적발. 그러니까 재작년쯤에 9.13 터지기 직전쯤에, 9.13 터지고 나서, 직전이 아니죠. 9.13 터지고 나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지방 쪽으로 투기 들어갔는데, 그래도 상식이 있는 투기꾼이라면은 지금 뭐 강원도 이런 데 투기하는 거는 진짜 상식 없는 투기꾼들이에요. 그냥 집은 다 오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초보들이나 그러는 거지, 상식이 있는 투기꾼들은 실거주가 많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대대강 들어갔다가 부산 풀렸네 하니까 부산 들어간 거고, 그렇죠? 왜 그러냐? 광역시니까, 대형 광역시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좀 침체되고 있더라도 부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2의 도시죠. 세종 이런 데들 왜 들어가느냐? 실거주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투기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때요? 나보다 더 바보 생각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투기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겠어요? 진짜 바보 아닌 이상? 그럼 보통 투기하는 사람보다는 누구한테 마지막으로 털고 빠져야 돼요? 실수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 나중에 이 매물들 살려고 현금화하고 있다가 다시 사고,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실수가 많은 곳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발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매물 어때요? 그런데 막 엄청나게 한다고 그러더니 12월까지 쭉 빼놓고 다시 쭉 올라가고 있죠. 어이, 최근 일주일 매물 제일 많이 늘었어요. 왜 이래요? 저 가격에 안 팔리고 있으니까. 거래량은 급감했고 투기꾼들이 많이 샀고. 가격 어때요? 가격 상승세 12월에 1%였는데 반토막, 그리고 떨어지고 있죠.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질 거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광주 주택가격 고평가됐다 이야기 나왔죠. 위험 측정. 서울은 말할 것도 없죠.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세종 마찬가지고, 그 외적으로도 광주는 꾸준히 위험했다. 그 다음에 뭐 광, 인천, 경기, 전남, 부산 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매우 위험하다 뜬 거죠. 자, 매수 우위 지수 뭐 최근에 조금 올랐지만 꾸준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전세수급 지수도 고점 대비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매수 우위 지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공급 폭탄 들어온대요. 어디에? 산정지구에 13,000세대. 얘에 눌려서 그렇지. 그 다음에 대저보다도 적은데, 하지만 13,000세대면은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죠. 대단지 한 2,000세대짜리 대단지, 1,000세대만 해도 대단지죠. 1,000세대짜리 대단지가 13개가 들어오는 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뭐 하나씩만 들어와도 전세 가격 영향 크게 미치죠. 자, 대형 공급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대형 택지 조성에서 공급 들어온다. 이거 결국에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거기다 입주 적지 않아요. 올해 조금 줄어든 것 같지만 그 전이 많은 거고, 내년에도 14,000가구. 그렇죠? 1년에 이 정도인데 13,000가구를 한꺼번에 공급하겠다. 엄청난 공급 폭탄이 들어오는 거죠. 분양 계획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9,000세대, 일반 분양만 9,000세대 분양 계획이 나오고 있어요. 12,000가구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결론 뭐예요? 첫 번째, 광주 지금 아파트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빠졌다 다시 들어오는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올해 들어서 거래량 급감했고 앞으로도 급감할 예정이다. 왜? 규제지역 됐으니까. 여기에 대량 공급 폭탄까지 들어온다. 근데 어느 정도 꼈어요? 2018년 말 정도에 거품이 꼈다. 빠졌다가 그 정도 다시 끼고 그거 조금 넘어서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언제까지 거품이 낄 수 있겠느냐. 앞으로 공급 폭탄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 지금 광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죠.